안녕하세요. 배투 잉글리시 하나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지도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59번 지문이 문법 문제라서 사실 뭐 배경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잖아요. 문법 문제로 나왔다면 다음에는 네, 내용 일치나 뭐 주제문을 충분히 배현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양 있는 삶과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이 든든한 멋진 인생을 위해서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기 ice seat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seat라고 하는 것은 원래 넓게 펴져 있는 단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대륙 빙하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빙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제 솟아오른 빙하 말고 여기는 캐나다죠. 여기는 캐나다고 여기는 미국이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가 이제 그린란드인데 여기에는요, 이 위에 추운 지방은 밑에 전부 다 이렇게 얼음이 깔려 있거든요. 그걸 아이스 시트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 있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미국령이기 때문인데 여기가 바로 알래스카죠. 네, 그래서 이게 지도를 가지고 위치를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지문에서 이제 요거 나오거든요. 허슨 베이 나오고 그 다음에 The Great Lakes가 나오는데 캐나다는 이렇게 크고 작은 호수들 다 보이시죠? 이런 호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엄청나게 많은 호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라고 하는 건 만인데 이렇게 육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물이 있는 곳을 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뭐 바다가 기주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The Great Lakes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서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를 보시면 먼저 문제를 보니까 댐하고 위치냐 두 개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문법은 이제 다음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먼저 내용을 좀 먼저 짚어보면, 자, 여기에 interesting thought, 재미있는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they would grow 이렇게 되는 겁니다. Glaciers, 만약에 빙하가 started reforming, 다시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They have a great deal more water. A great deal 이라는 표현 자체가 많은, 양적으로 많은 이라는 의미고요. 많은 더 물을 가지게 될 거다. 뭐 할 수 있는 물이요? draw on 할 수 있는 물이요. 그래서 draw on이라고 하는 건 이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다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은 이용할 수 있는 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즉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즉 허슨 베이라든지 The Great Lakes라든가 아니면 hundreds of thousands of lakes of Canada. 캐나다에 있는 이 수많은 이제 강 물줄기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때 식은 그리고 얘네들 중에서 none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 뭐 하기 위해서요? To fear the last ice heat. 그러니까 마지막 빙하기 때 그 빙하 그 대륙 빙하를 형성하기 할 때 fear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지금 투부정사를 쓰였기 때문에 동사거든요. 원래 fuel은 연료를 공급하다니까 마지막 대륙 빙하를 형성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했던 강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물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이 물이 더 많이 모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아이스 싯이 있었던 이제 그린란드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캐나다에 있었던 걔네들이 점점 녹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강줄기 쪽으로 이렇게 물이 더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때 그들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glaciers 빙하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그 만들어진 빙하는 would grow 자라게 될 것이다. very much quicker 더 빠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용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동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이 세 개에 대해서 접속사는 if와 so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접속사의 개수는 동사 개수보다 하나 개수 적어줄게요. 동사 개수보다 하나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동사 3개를 열거해주기 위해 접속사 2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문법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exist라고 하는 존재하다라는 일형식 동사의 동사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주어고요. 어쨌든 of them이니까 주어 동사 했을 때 여기를 them으로 써버리게 되면 대명사로만 쓰게 되면 이 동사를 하나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접속사회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them 자리에다가 대명사 역할을
넣어준다면 여기에 뭐 넣어줘야 되겠어요? and 정도의 접속사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them이냐 which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모르면 하는 겁니까?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는 원래 and와 그리고 them이라고 하는 대명사의 합친 버전이다. 그래서 여기 and가 없다면 and와 them을 연결해주는 하나로 만들어주는 which를 넣어주어서 이 동사 세 개를 세 개, 네 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which로 간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요. and 그리고 if they did start to advance again 이때 they라고 하는 건 glaciers를 말하는 겁니다. 빙하가 이때 did는 강조예요. 정말로 시작한다면이 된대요. 이때 if 다음에 did를 썼다는 건 가정법 과거라는 걸 의미해요. 과거라는 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말하는 거라서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정말로 걔네가 만약에 삼형식 동사의 투부정사가 목적어고요. 다시 advance라고 하는 건 진보하다, 발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의미죠. 만약에 그 빙하들의 재형성이 다시 시작된다면 이런 느낌인 거고요. What exactly would we do? 무엇을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우슈쿠마라고 하는 가정법을 통해서 가정법 과거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Blast them. 그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고 이제 명령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 빙하들을 TNT 폭탄이나 아니면 maybe nuclear missiles 뭐 핵 미사일 같은 걸로 그냥 폭파시키면 되지 않을까? 글쎄 doubtless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would blast them with TNT or maybe nuclear missiles 가 되겠지만 하지만 한번 이걸 고려해 보라고 그래서 고려해봐 하고 명령문으로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것을 말하는데 this는 앞내용 앞문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을 this라고 말해서 자 이거 한번 이제 고려해 볼래?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가 다시 만들어져서 거대해지게 됐을 때 그러면 단순한 생각으로는 폭탄을 설치해서 그냥 폭파시켜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Everything was in chaos. I'd never seen anything that destructive that close up. In 1964, Alaska was shaken by the largest U.S. earthquake ever recorded. Magnitude 9.2. Shaking went on for over 4 minutes. 143 people died. Total property loss in 2013 dollars is estimated at $2.3 billion. The 1964 Great Alaska Earthquake changed our understanding of earthquakes and tsunamis and had a profound and lasting impact. There were gaping fractures, massive landslides, and the destruction of water mains, gas, sewer, telephone, and electrical systems. The epicenter was in Prince William Sound, 74 miles southeast of Anchorage. The surface was disrupted over an area larger than California, 185,000 square miles. Some areas dropped down as much as 8 feet, and others rose up by as much as 38 feet. Some of the most stunning destruction from the 1964 quake came from subaerial landslides. Extreme shaking led to significant ground failure and liquefaction in Anchorage. Massive landslides struck the downtown area, Government Hill, and in the Turn Again by the Sea subdivision. What happened is through the ground shaking in the 64 earthquake, there were these blocks that sort of slid sideways as a result of that. And then some buildings collapsed into those areas. Sometimes the edge of a building was sticking off where it had failed underneath there. There were a few people killed as a result of the damage of these buildings. Another devastating effect of the 1964 Great Alaska Earthquake was a series of deadly tsunamis. The largest, triggered by the shifting of plates when the quake began, traveled across the Pacific, wreaking havoc in coastal Oregon, California, Hawaii, and beyond. Within 3 minutes, there were 3 waves that covered a large part of Whittier. And it killed about 12 people. There was a lumber mill located about where that hotel is in the background there. There were 13 deaths in Whittier, and 12 of them were over there. Chenega, a small native village in Prince William Sound, lost 23 people.
a third of its population. 자, 그래서 방금 영상 잘 보셨죠? 일부러 선생님이 영상을 넣어드렸는데 그 지진은요, 1964년에 있었던 알래스카에서 일어났던 그 진도가 9.2 정도 됐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네, 아주 아비규환이었죠?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도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리고 영향력이 엄청났죠. 비디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음파가 쳐서 물결이 쳐서 여기가 전부 다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알래스카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난 지진이 이렇게 쫙 영향을 주게 됐던.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됐을 때 빨간 부분이 위협을 많이 받게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판이 만나는 곳이라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다는 거 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 외에는 안전지대이긴 한데, 네, 와, 전 세계 가장 셌던 게 9.5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964년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The largest earthquake ever. 이때 largest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요. In North America.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거였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에서는 가장 큰 거였고 전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였고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 ever recorded라고 돼 있죠. recorded가 만약에 문장의 동사였다면 얘는 사명식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없는 거 확인되시죠? 전면구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PP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earthquake를 꾸며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문장의 동사여야 알래스카를 목적어로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면구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동격의 콤마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rocked라고 하는 동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n 더하기 과거년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여기 과거 동사를 쓰는 게 또 적절하겠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장 컸던 지진인데 ever 지금까지 미국에서 기록된 거 아니 북미에서 기록된 것 중에 가장 큰 지진이 rocked Alaska, 알래스카를 뒤흔들었죠. 그리고 with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동반의 전치사 with를 쓰면서 might라고 하는 게 여기서 힘이라고 쓰인 거거든요. concentrate라는 단어에서 센터가 보이신다면 힘이 응집되어 있다. 그래서 응집된 힘이라는 의미의 pp로 쓰였다는 거. 응집된 힘이 동격인데 20만 메가톤 정도 됐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equivalent, equi가 들어가면 똑같은 value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가치의 라는 의미의 명사로 쓰여서요. 그래서 뭐랑 똑같은 것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와 똑같은 것이었냐면 핵폭탄을 2,000개 터뜨린 것과 같은 힘이었단 얘기입니다. 장난 아니었네요. Almost 3,000 miles away in Texas. 텍사스에서 3,000마일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여기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게 지금 여기 텍사스가 TX거든요. 여기가 지금 거의 3,000마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4,800km 정도 되거든요. 그 멀리 떨어진 텍사스에서 물이 철퍽철퍽 튀었다는 거죠. Out of swimming pools. 수영장에서 물이 이렇게 막 튀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treet in Anchorage. Anchorage가 알래스카의 주도인데요. 그 알래스카를 말하는 거예요. 알래스카의 거리도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20 feet 정도 무너져 내렸다. The quake devastated 되는 건데요. quake는 earthquake를 말하는 거고요. 그 지진이 황폐화시켰습니다. square miles of wilderness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황무지가 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황무지를 황폐화시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much of it them glaciated가 되는데요. 일단 보면 주어 동사로 문장 완벽하죠. 사면식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여기부터 wilderness까지 끝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콤마 뒤를 보니까 glaciated가 나왔어요. glacier이라는 단어가 빙한데 at가 붙으면 동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ed를 붙였다? 그러면 이거 pp라는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문장의 동사로 보기가 어려운 게 만약에 문장의 동사였으면 여기가 and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는 아니다. 그러므로 모름이 하는 거다. 여기가 문장의 주어이고 여기가 pp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분사 구문이라는 거죠.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나오는데 접속사 쓰고 싶지 않아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의 주어와 주어인 the quake하고 much of it them 이 두 개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사구문 만들 때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지우는 거고 원래는 여기에 비동사가 있었는데 비동사 어차피 being해서 없어지게 될 거니까 pp만 남은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에다 ing 붙여버리고 비동사라서 어차피 없어져서 pp가 남은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is라고 하는 것이 뭐를 받는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빙하화 되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much라고 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게 much라는 것 자체가 양적인 개념이고 셀 수 없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셀 수 없는 거에 많은 부분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is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is라고 하는 건 황무지를 말해요. 황무지도 어떤 면적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is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앞에 주어 동사 나왔고 콤마 찍고 앞에 문장에 주어가 달라서 남겨놓고 pp가 되어 있는 주어를 남긴 분사구문이 뒤에 이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what effect 어떤 영향을 did have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all this might가 문장의 주어. 이 모든 힘이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되는 걸까? 알래스카의 빙하에.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황무지의 많은 부분들이 빙하로 그러니까 황무지가 있었는데 그 황무지가 전부 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아이스 시트 그걸로 덮여 있었던 거예요. 쫙 덮여 있었고 지진이 빡 일어나서 그게 거의 아까 전에 핵폭탄 2,000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응집된 힘으로 알래스카를 빡 하고 공격을 했는데 그랬는데 그 황무지 밑에 쫙 깔려있던 그 빙하가 뽀개졌다고요? 전혀 뽀개지지 않았다.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빙하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물의 힘에 의해서 다시 한번 빙하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핵무기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어떤 엄청난 폭탄을 이용해서 부술 수가 없다. 전 세계 2위로 기록된 그 지진이 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빙하가 깨지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빙하의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를 설명해주는 글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